대통령 탄핵이 어제 불성립됐었어요. 대통령 탄핵이 안 된 거예요. 저도 어제 현장에 가 있었는데 탄핵이 안 돼서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 탄핵이 안 된 이게 우리 중소기업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우리는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중소기업 사장으로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자사장연구소 소장 이규영입니다. 오늘은 이 대통령 탄핵이 어제 안 됐단 말이에요. 그게 과연 우리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려고 주말인데 나와서 영상 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장님들한테는 어떤 영향이 끼칠까라는 초점에 맞춰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일단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정치적인 불안정성이 너무 커진 거예요. 정치적인 불안정성이 너무 커졌다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경제가 제일 싫어하는 건 불안정성이거든요. 차라리 방향성이 결정이 돼버리면 돼요. 야, 경기 망할 거야. 그러면은 그거에 맞춰서 행동하면 되고, 야, 경기 올라갈 거야. 그럼 그거에 맞춰서 행동하면 되는데, 문제가 되는 건 뭐다? 문제가 되는 건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이게 경기에서 가장 안 좋은 겁니다. 주식시장에서도 그래요. 주식시장에서도 야, 트럼프가 될 거야. 아니면 해리스가 될 거야. 딱 결정이 돼버리면 끝나는데 야, 누가 될지 모르겠어. 우위를 못 점하겠어. 이게 주식시장에선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왜? 불확실성이 크다는 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가 돼요. 행동을 하기가 어려운 건 뭐예요? 멈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상황이 멈추는구나. 정지가 되는구나. 세상이 멈추는구나. 돈은 써야 되는데, 돈은 넣어가야 되는데, 어떤 결정도 하지 못하고 멈추는구나.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가장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제 안 좋은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차라리, 지금, 상황에서는 뭐라도 결정이 되면 돼요, 그냥. 그런데, 탄핵이 됐으면 차라리 깔끔했을 거예요. 불확실성은 없으니까. 탄핵이 됐어? 그래? 잠깐 힘들겠지만 잠깐 힘든 거 지나고 나면 민주당이 되는구나. 됐어. 그러면 민주당이 되는 걸로 알고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투자를 하든 아니면 고용을 하든 뭘 하든 결정을 할게. 이렇게 갈 수 있는데 멈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민주당에서는 이제부터 내가 12월 11일부터 탄핵 다시 계속 요청할 거야 이렇게 가버린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불확실성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누가 이길지 모르겠어. 국내에서 상황 알고 있는 우리들이 이렇게 불안한데 외국인들은 오죽하겠냐고요. 그게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돼버린 거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한번 얘기해 봅시다. 첫 번째로 우리가 투자 결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조업을 하고 있는 A 사장님, 김 사장님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 사장님 말씀하시는 건 이런 거예요. 정부의 정책 방향이 어디로 바뀔지 모르니까 새로운 설비 투자를 못하겠어 라고 하시는 겁니다. 당연하죠. 왜 옛날에 그거 아세요?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많이 했던 게 친환경 이런 거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빨대 같은 거 다 종이 빨대로 바꿔야 된다고. 플라스틱 빨대 더 이상 못 쓰게 하겠다고. 확정을 지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플라스틱 빨대 말고 종이 빨대를 만들겠다고 사장님들이 투자를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윤 정권으로 딱 바뀌었죠. 바뀌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플라스틱 빨대 당분간 써도 됩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장님 어떻게 해요? 그거 다 떠안았지. 정권에 따라서 틀리다고요. 어디로 갈지가. 그 사장님 얼마 전에 나와서 인터뷰했더만 아니 정부에서 시청에서 공무원들이 다 이거 된다고 얘기해서 환경적인 빨대 공장을 만들어 놨는데 그거 안 써도 된다고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니네가 약속해놓고 설비 투자 다 했는데 어떻게 하라고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이 결정이 안 되면 우리는 설비 투자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설비 투자를 못하면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돼요? 어떻게 돼요? 설비 투자를 못하니까 이러다가 경쟁력을 잃을까봐 겁나죠. 어때요? 경쟁자가 국내에만 있어요? 해외에는 없어요? 해외는 설비 투자 계속 하면서 가는데 왜 얘네는 방향성이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방향성이 안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설비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못하겠어. 그러면 시간만 계속 지연이 돼.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경쟁력을 외국 회사보다 잃어버리잖아요. 그게 걱정이야 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2023년도 3분기에 제조업 투자지수, 내가 제조업에 투자를 한다, 투자를 하고 있어, 설비 투자하고 있어, 이게
2023년 대비 마이너스 2.11% 기록했어요. 설비 투자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왜? 불확실성이 커진 것 때문에 우리는 투자를 못 하는 거예요. 투자를 못 한다. 수출은 어때요? 수출도 우리 박 사장님 얘기해 볼게요. 우리 박 사장님은 우리나라에서 부품 만든 다음에 해외로 수출하시는 사장님이야. 해외에서 우리 거 사주는 바이어들이 야 니네 만들다가 니네 전쟁 나면 어떻게 할 거야? 야 우리는 부품 공급 받아야 되는데 니네 정치 상황 때문에 내가 불안해서 니네한테 일을 못 주겠어. 해외 바이어들이 우리나라 정치 상황이나 그 전쟁 이뤄지고 이런 것 때문에 일을 못 주겠대요. 그래서 일부 계약이 밀리고 있는 거예요. 밀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미국의 국방부 장관 오려고 해다가 안 왔잖아요. 불안하니까. 외국에서 우리나라 오려고 하는 사람들도 다 스톱 일단 오지 마 이렇게 됐잖아요. 불안하니까 차라리 정리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안 불안한데 불안하니까 계약 뒤로 미룹시다 해외 바이어들이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당연하겠죠. 내가 투자하도 그럴 거예요. 내가 투자하더라도 불안한데 어떻게 투자를 해? 어떻게 일을 줘?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부품 만들어서 외국을 수출하는 이런 수출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 제조업 특히 진짜 열악한 중소기업들한테는 열위한 중소기업들한테는 적지 않은 타격을 줄 수가 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이 불확실성이 우리 중소기업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불확실성은 굉장히 사람들을 불안하게 한다.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움직이지 못하면 어때요? 발전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자, 두 번째 영향을 말씀드려 볼게요. 환율이에요. 환율. 이 환율이 최근에 1429원까지 뛰었었나? 그랬죠? 네. 환율이 확 뛰어버리는 거예요. 이 불확실성이 커지면. 야, 우리나라가 불안하니까 환율이 뛰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나라 불안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값 똥값, 우리나라 돈은 똥값, 달러는 금값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환율이 요동을 치는 거예요. 환율이 우리나라가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안정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이 환율은 중소기업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외국에서 대부분의 부품을 수입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다음에 국내에서 파는, 수입해서 파는 사장님 얘기를 해볼게요. 납품 단가는 그대로죠. 왜 우리나라 지금 환경이 이런데 이렇게 불안불안한데 갑자기 나 혼자 막 가격 올려요? 막? 우리나라에서 지금 A, B, C, D, E, F, G 업체가 있는데 환율 올랐으니까 나도 가격 올릴래요. 그래서 가격 막 올려요? 안 되잖아요. 환율 올랐으니까 대기업에서 우리한테 돈 좀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환율 오른 거랑 뭔 상관이에요. 그냥 그 전에 주던 단가대로 가야지. 무슨 얘기예요? 내가 납품하는 가격은 달라지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내가 부품 만들기 위해서, 내가 제품 만들기 위해서 수입 단가는 엄청 올라가죠. 환율이 지금 엄청 뛰었다니까요. 수입 단가가 올라갔어요. 그럼 어때요? 이윤이 줄죠. 수입하는 사장님들은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럼 반대로 수출하는 사장님 어떨까요? 수출하는 사장님은 지금 뭐예요? 땡보예요? 엄청 좋아요? 와, 우리는 그대로인데 뭐 엄청 높아져. 예, 맞아요. 지금은 좋죠. 지금은 좋아요. 지금은 환율이 높아지니까 난 우리나라에서 지금 재고 가지고 있던 거 만들어놨던 거 팔면 환차익이 이만큼 발생하죠. 그래서 와, 난 괜찮은데? 그래요. 근데 이 상황이 길어지면 어떨까요? 길어지면 내 제품 다 팔고 나서 그 다음에 팔 게 없으면 어떻게 할 건데?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해외 바이어가 우리 거에서 사줘야 되잖아요. 난 수출업체니까. 근데 수출업체가 이 단기 계약만 하지 장기 계약을 안 한다니까요. 장기 계약을. 왜? 장기 계약 해버리면 어때요? 장기 계약 해버리면 지가 손해볼 수도 있잖아요. 해외 업체가 바이어가 지가 손해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장기 계약하지 말고 단기 계약합시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장기 계약을 안 해주고 단기 계약을 한다니까요. 단기 계약하면 어떻게 돼요? 얘네들 입장에서 당연하겠지. 지금 달러의 변동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환차익, 환차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이 해지 전략이라고 해요. 해칭한다. 이거를 뭐 내가 대비한다.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이 환차익, 환차손에 대해서 우리가 당장 환차익 봤을 때는 좋지만 환차손에 대해서는 대비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헤어바이오가 장기 계약 안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혹시라도 떨어졌을 때에 대해서 대비가 없는 경우가 많다. 세 번째 말씀드려볼게요.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 신용도가 너무 하락하게 된 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신용도가 하락을 해버렸어요. 이거 저거 뭐야 쟤네들. 야 갑자기 막 계엄령 선포하고 막
막 북한에 비행기 보내고 요만한 비행기 무인기 보내고 막 도발하고 난리도 아니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야 우리나라 가뜩이나 저 조그만 나라 저거 전쟁 국가 저거. 야 근데 민주주의 바닥이네. 신용도가 어떻게 돼요? 신용도가 바닥을 칩니다. 지금까지 신용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니 진짜 우리 사장님들 뭐예요? 우리 진짜 신용 가지고 사업하는 거잖아요. 신용 말고 뭐가 있어요, 우리가. 진짜 이 신용도 참 할 말이 없네. 신뢰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신뢰. 저희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신뢰라고 하거든요. 저희 직원들 교육할 때도 그렇고. 야, 신뢰가 가장 비싸다. 신뢰가 가장 비싸. 왜? 신뢰를 쌓으려면 시간이 이만큼 필요해. 근데 뭐야? 야, 시간은 돈이라며. 야, 그럼 돈을 이만큼 써야지 되는데 돈을 이만큼 쓰는 것도 엄청 오랫동안 써야지 신뢰라는 게 쌓이는 거야. 그래서 신뢰가 가장 비싸다고 합니다. 신뢰가 가장 비싸다. 뭐다? 신용이 가장 비싼 건데 우리나라 신용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제 안 오잖아, 우리나라.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나 같아도 그러겠네. 나 같아도. 신용도가 떨어지면 안 된다니까요. 민주주의의 신용도도 떨어졌고 전쟁에 대한 신용도도 떨어졌고 저 불안한 나라가 돼버린 건 결국은 비용으로 연결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진짜 직접적인 겁니다. 이게. 진짜 직접적인 거예요. 뭐예요? 지금 우리 예산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예산 통과가 돼야지 우리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 지원금, 대출이든 뭐든지 결정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모르는 겁니다. 왜 그래요? 결국은 기재부가 예산 편성을 하면 그 돈을 중기부가 받아서 중기부가 신보에 뿌리고 기보에 뿌리고 중진공에 뿌리고 재단에 뿌리고 지급해야 되는데 뿌리는 방식이 뭐예요? 야, 이번에는 이 업종 도와줘. 이 업종이 좋아. 야, 원전 좋아, 원전 도와줘. 야, 환경 좋아, 환경 도와줘. 이렇게 방향성이 결정이 된 다음에 걔네들한테 투입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게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의 지원 정책도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불과 지난달까지만 해도 작년보다 나아지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기재부 예산 편성한 걸 봤더니 중기부 예산을 늘렸어요. 신보 예산 늘리고 기보 예산 늘리고 중진공 예산 늘리고 재단 예산 늘리고 소진공 예산 늘리고 중기부 전체에 대한 예산이 늘어났고 R&D 예산을 늘렸단 말이에요. 물론 늘어난 비용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올해까지는 중소기업 죽이기로 가다가 내년부터는 중소기업 살리기가 시작이 되겠구나. 하물며 이번에 금리를 3.5%에서 3.25% 내리고 3%로 급격하게 확 내렸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서 이제 금리도 낮아진 판에 중소기업 도와주겠구나로 방향 전환했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혼란스러운 거죠. 지금 정부의 모든 정책이 지연될 겁니다. 정부의 모든 정책이 실행되는 시점을 감을 잡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왜? 정권에 따라서 도와주려고 하는 분야의 사람들이 틀려요. 국민은행 원전 어떻게 해야 돼요? 국민은행 원전 해야 된다. 민주당 원전 하지 말아야 된다. 맞잖아요. 방향성이 완전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을 집행하는 이 중기부, 신보, 기보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네 평가 점수가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이게 나뉠 텐데 어디다가 돈을 줘야 될지 모르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네 가지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불확실성이 너무 커졌다.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우리가 어떤 결정도 하지 못한다. 두 번째 뭐예요? 환율 어떻게 할 건데? 환율 어떻게 할 건데? 세 번째 뭐예요? 우리나라 신뢰도가 떨어지면 신뢰는 시간이고 시간은 돈인데 결과적으로 신뢰도가 떨어진 건 돈으로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뭐예요? 정부의 지원책이 혼란스러워졌다. 그럴 것 같다.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혼란스러워질 것 같다. 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건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뭐 어떻게 해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야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야죠. 와, 제가 이번 주 한 주 내내 진짜 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 계엄령 떨어진 다음부터 정말 하루 종일 그 귀에 유튜브를 꽂고 있었어요. 저 이렇게 불안한 상황 진짜 싫거든요. 왜? 저도 중소기업 사장이잖아요. 중소기업 사장은 이렇게 불안한 거 싫다고. 너무 싫다고.
근데 엄청 불안했어요. 엄청 겁나고. 그러다가 오늘 아침에 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 정치 뉴스 나오는 유튜브 채널을 다 삭제해 버렸습니다. 다 관심 없음 관심 없음 관심 없음 이 채널 보지 않아요 이런 걸로 다 삭제해 버렸어요. 와 제 일을 못 하겠더라고요. 내 일을 못 하겠더라고요. 나 지금 이렇게 방송해야 되는데 나 지금 컨설팅 해야 되는데 강의해야 되는데 이게 정치 쪽으로 너무 쏠려 버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아 버리니까 아무 일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싹 다 지웠어요. 싹 다 지워서 지금은 뉴스만 보려고 어떻게든지 나 내일에 집중하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건데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로 나뉠 것 같아요.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일단은 이렇게 불확실할 때는 돈 쓰지 마라. 이렇게 뭐가 뭐 결정 안 되고 불안할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무슨 얘기다? 새로운 투자 지금 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새로운 설비 들이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지금 사람 뽑을 때 아닐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확장하지 않는다. 새로운 사업 하지 않는다. 확장하지 않는다. 새로운 기계 사지 않는다. 정말 확실한 거 아니면 새로운 매장 열지 않는다. 이게 저희가 해야 되는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새로 뭔가를 하지 말고 있는 데에서 잘 지키자. 있는 고객 잘 지키자. 있는 직원 잘 단돌이 하자. 있는 거에서 조금 더 효율화해서 조금 더 아끼고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드는 거를 해야 될 때가 지금인 것 같아요. 네. 있는 직원들 새로 뽑는 게 아니고 있는 직원들한테 야 정말 지금 불안할 텐데 같이 한번 열심히 해보자 으쌰으쌰 하고 삼겹살 먹고 그 다음부터 같이 똘똘 뭉쳐서 일하고 정말 미안하지만 기계 파시는 분한테 정말 미안하지만 지금은 새로운 기계 살 때 아닌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부동산도 좋은 것만 살 때인 것 같아요. 네. 사놓으면 오를 거야 이런 거 말고 자 그래서 첫 번째 지금은 쓸데없는데 투자하지 말자. 지금은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말자. 진짜 필요한 거 아니면 하지 말자가 첫 번째 솔루션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 해야 된다? 효율화하자. 효율화. 있는 곳에서 효율화하자. 지금 기계 90% 돌려가고 있었어요. 그럼 100% 돌릴 수 있게 더 효율화하자. 더 효율화하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던 고객들 우리 식당이라고 해볼게요. 지금 우리 매장 방문했던 고객들 그 사람들 위주로 단돌이 하자. 명함 있잖아요. 명함 연락하는 거지. 이렇게 어려운 시국이라서 고통분담하려고 오시는 분들 저희가 밥값 10% 할인해 드릴게요. 오세요. 그래서 기존 고객들 단돌이 해서 매출 유지하시는 게 더 좋다. 네. 새로운 고객 맞이하려고 돈 쓰고 광고할 때가 아닌 것 같다. 기존에 있었던 기존에 내가 하던 고객, 기존의 일, 기존의 직원들 이 사람들을 더 단단하게 관리할 때다. 그러니까 지금은 옛날 고객들에 집중하세요. 새로운 고객 만나려고 비용 쓰고 돌아다니고 하지 마시고 기존 고객들, 기존 직원들, 기존 거래처들, 기존 기계 이거에 집중해서 기존 거에 집중하자. 섣불리 움직이지 말자. 이게 첫 번째 솔루션입니다. 별거 없죠. 뭐 어떻게 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럴 때는 정부의 지원금이나 정부의 대출안이나 정부에 뭐 준다고 있는 거 있으면 다 받아 먹으세요. 제가 컨설팅하는 사람 입장에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웃기긴 한데 지금은 어떻게든지 그 지원받을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받으세요. 최대한. 어떻게 합니까? 정부가 이 난리를 쳐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를 우리가 잘못했어? 중소기업 사장들이 지금 뭐 잘못했는데?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이 정부가 이 난리를 친 거잖아요. 정치 못해가지고 이놈들이. 그러면 우리 똑같은 세금 내잖아요. 네, 세금 내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정부의 지원 나오는 거 있으면 꼼꼼하게 다 챙겨 먹자 그냥. 정부의 지원, 대출, 뭐 세금 감면 어떻게 해요? 뭐 지금은 아껴야지 뭐. 다 챙겨 먹읍시다. 회사에 지금 현금 먼저 마련해 놓자. 네, 그게 두 번째 솔루션입니다. 네, 그 지금 같은 때는 생산 전략보다는 판매 전략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생산 전략보다는 판매 전략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서 일단 지금 매출 먼저 확보하고 그게 세 번째 솔루션이고요. 네 번째로는 이거는 회사가 좀 잘 돌아간다라고 하는 분들에 대한 솔루션입니다. 지금 같은 때는 자산에 집중을 합시다. 실물 경기는 안 좋아질 거예요. 근데 실물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것과 자산 경기와는 달라요.
지금 일단은 팩트는 뭔데? 팩트는 지금 실물 경기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안 좋은 건 맞잖아요. 근데 지금 팩트는 금리를 낮춘 거예요. 금리를 3.5%에서 3.25%, 3.0%까지 낮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실물 경기가 안 좋으니까 어려운 회사들은 지금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럼 이때 지금 현재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때가 오니까 우리 현금 좀 마련합시다, 저축 좀 합시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금 좀 있으신 분들, 저축을 해놓으신 분들은 지금은 자산 시장에 좀 더 집중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럴 때 손익 시장에 집중한다기보다 지금은 자산 시장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지금은 어떻게 괜찮은 부동산이 나오나 어떤 자산이 좋을까, 지금은 자산 시장에 좀 집중할 때인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서울권에도 나오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나옵니다. 평소에 그 꼬말 빌딩, 뭐 빌딩 이런 거 안 나와요. 경매 NPL에 그런 거 안 뜹니다. 네,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도 건물, 빌딩, 꼬마 빌딩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공장 경매, 창고 경매, 경기권에 있는 것들 엄청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 3년 전보다 한 3배 이상 많아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다? 더 많아질 거다. 그러면 어때요? 제가 지금까지 솔루션이라고 내놨던 1번, 2번, 3번은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4번 지금 잘 나가시는 분들, 항상 경기가 어떻든 경기가 떨어지든 올라가든 그 상황에 맞춰서 잘하시는 분들이 있고 못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코로나 때도 성장 엄청 하신 분들 있잖아요. 네. 지금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이제부터는 자산 시장에 조금 더 집중해서 볼 때인 것 같다입니다. 네. 지금 경매 물건이나 좋은 것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다. 네. 그리고 하물며 금리까지 낮췄다. 금리 낮췄다는 얘기는 뭐예요? 현금 값은 똥값, 부동산, 금, 달러 이건 올라간다가 되지 않을까요? 자, 경기가 혼란스럽고 환율이 높아져. 우리나라에서는 이 혼란을 막기 위해서 무한대까지 금융을 푼다고 얘기했어. 그러면 우리나라 원하는 똥값, 원화 빼고는 다 금값이 될 수 있겠네요.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 비상사태를 잡기 위해서 미치는 것 같아 진짜. 그러니까 왜 이 비상사태를 만들어가지고 이 비상사태를 잡기 위해서 몇십조를 풀겠다, 금융의 안전을 위해서 풀겠다라고 정부가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원하는 똥값, 달러는 금값, 금은 금값, 부동산도 금값이 되겠죠. 금리가 내려갔어요. 환율은 높아집니다. 우리나라는 돈을 더 풀 거래요. 원화는 안 좋아질 가능성이 크겠네요. 그래서 지금 돈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회사가 잘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신 분들, 아니면 저희가 지금까지 자문해 드리면서 회사를 단단하게 키우셨던 우리 사장님들, 지금은 자산 시장에 눈을 돌릴 때입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은 관심 많이 가지고 있을 때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도 어제 강의를 했고요. 강의가 끝나자마자 정말 이 불안한 상황들이 좀 빨리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서, 저는 컨설팅하는 회사니까 뭐 정치가 어떻다 이런 얘기 안 해요. 할 이유도 없고. 저 만나는 사람의 정치 성향이 어떨 줄 알고 제가 그걸 얘기합니까? 근데 뭐가 됐든 결론은 빨리 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여의도에 다녀왔습니다. 어제 결론이 나지 않은 게 참 답답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대표님. 지금 살아나는 사람이, 지금 버티는 사람이 그 업계 시장을 다 잡을 겁니다. 네. 지금은 버틸 때입니다. 버티면 다 잡습니다. 버티면 다 잡을 수 있어요. 네. 버팁시다. 지금은 버틸 때입니다. 자, 이런 얘기들, 실질적인 얘기들, 진짜 우리들의 이야기들 제가 강의 통해서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강의 신청해 주시고 상담 신청해 주시면 또 다른 방향에서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힘냅시다. 화이팅! 부자사장 되려면 부자사장연구소.